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 바로 세탁기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빨래는 분명 깨끗하게 했는데 옷장에서 꺼내면 은근한 냄새가 풍겨올 때가 있지요. 가족들이나 손주가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나요? 이런 경험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세탁기를 오래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겪으시는 고민입니다. 깨끗하게 빨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데도 계속 냄새가 난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세탁기는 다시 새 것처럼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무엇보다 비싼 세제나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세탁기 냄새의 원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올바른 청소 방법과 관리법까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잘못된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려서 세탁기를 오래도록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탁기에서 나는 냄새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제나 섬유유연제 탓을 하시는데 사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제나 섬유유연제를 탓하지만 사실 냄새의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온 땀, 각질, 피지 속 기름 성분이 세탁기 안에 쌓여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유기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균의 먹이가 되고 그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김정수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빨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빨래에서 묘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제가 문제인 줄 알고 더 비싼 세제로 바꿔보기도 하고 세제 양을 2배로 늘려서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를 많이 쓸수록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제 찌꺼기까지 더해져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분은 세제를 아껴 써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며 더욱 많은 양의 세제를 사용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에 사시는 분의 조언으로 세탁기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탁조 안쪽과 고무 패킹 부분에 미끈미끈한 막이 생겨 있었고 이것이 바로 냄새의 근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피지와 때가 세균과 만나 생긴 생물막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세제의 양이나 품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름때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를 많이 써도 이미 굳어진 기름때는 일반적인 세탁으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제를 과다 사용하면 세제 찌꺼기가 추가로 쌓여서 세균이 번식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효과만 났던 것입니다. 그분이 올바른 청소 방법을 알고 실천한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제 사용량도 줄이고 냄새도 사라져서 빨래하는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할머니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라고 말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십니다. 이 원인을 제대로 알면 쓸데없는 세제 낭비도 줄이고 마음 고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냄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제를 더 많이 쓰면 냄새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빨래가 끝나면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세탁기 안의 냄새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탁기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숨겨진 오염 구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겉만 보면 세탁기는 깨끗해 보여도 사실은 안쪽 깊숙한 곳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세 곳이 바로 세균이 숨어 사는 주요 공간입니다. 세탁조 하부, 고무 패킹 안쪽, 그리고 배수호스입니다. 이 세 곳은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안 되어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영호 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단정한 차림새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난처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셨는데 옷에서 묘한 냄새가 나는 것을 주변에서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깨끗하게 빨래를 했는데 옷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장의 모든 옷들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옷에서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문제가 세탁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조 겉면은 깨끗해 보였지만 고무 패킹을 손으로 뒤집어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곰팡이와 미끈거리는 물질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세탁조와 외통 사이의 틈새에도 오염물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배수호스 근처에서도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모든 곳들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서 청소할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이 숨겨진 오염 구역들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 패킹은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세탁조 청소도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배수호스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교체했습니다. 청소 후 일주일 정도 지나자 옷에서 나던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자신 있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지인들로부터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결국 옷에 다시 냄새가 묻어나게 됩니다.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 오염된 부분들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세탁기를 믿고 계셨나요? 한 달에 한 번은 세탁기 고무 패킹을 뒤집어서 안쪽까지 확인하고 닦아주세요. 배수호스에서 냄새가 난다면 교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올바른 세탁기 청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탁기 청소에는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무작정 세제를 넣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각 단계마다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불림 과정입니다. 뜨거운 물과 알칼리성 세제를 넣고 전원을 끈 상태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불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굳어진 기름때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재료를 불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본세탁 과정입니다. 표준 코스로 세탁을 돌리면서 알칼리성 세제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이때 떨어져 나온 때와 찌꺼기들이 다시 세탁조에 들러붙지 않도록 충분한 세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무리 과정입니다. 과탄산소다와 알칼리성 세제를 함께 넣고 다시 한번 세탁을 돌려서 남은 찌꺼기까지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단계에서 살균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명자님이라는 75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손자의 옷을 빨아주시는 일이 많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손자가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로서는 정말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섬유유연제를 추가로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떤 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에 사시는 분께서 3단계 청소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불림 과정에서는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3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본세탁 과정에서 표준 코스로 돌리면서 베이킹소다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세탁이 진행되는 동안 세탁기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뭔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마무리 과정에서는 과탄산소다와 베이킹소다를 함께 넣고 다시 세탁을 돌렸습니다. 이때 배수되는 물을 보니 처음에는 탁하던 것이 점차 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니 확실히 전보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고무 패킹 부분도 훨씬 깔끔해졌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 옷을 빨아서 말린 후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로 깨끗한 냄새만 났습니다. 며칠 후 손자가 할머니, 이제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라고 말했을 때 그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빨래한 것 같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올바른 순서와 방법을 알면 세탁기 청소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탁기 청소를 한 번에 끝내려고 서두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첫 번째 단계인 불림 과정만이라도 직접 해보세요. 작은 실행이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세탁기 청소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세탁기를 청소하시다가 오히려 세탁기를 망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본 여러 방법들을 섞어서 사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서로 상반되는 성질의 세제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성 세제와 과탄산소다를 함께 쓰면 효과가 떨어지고 식초와 알칼리성 세제를 함께 쓰면 서로 중화되어 그냥 물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락스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살균은 될 수 있지만 세정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최인호님이라는 66세 어르신의 안타까운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집안일에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여러 방법을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식초가 세탁기 청소에 좋다는 글을 보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초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할 것 같아서 베이킹소다와 락스까지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보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청소 과정에서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서 생긴 거품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해서 세탁기 밖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청소 후에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탁기에서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여러 세제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배수관에 침전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고 배수펌프와 배수호스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리비만 2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도로 청소를 했다가 오히려 큰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후에 욕심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쓰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올바른 방법을 배운 후에는 문제없이 세탁기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화학물질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검증된 한 가지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세탁기 청소 후에는 반드시 헹굼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세제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오히려 새로운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청소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더 많이, 더 자주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탁기 청소는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주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탁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일상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기는 그냥 빨래만 돌리면 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작은 관리 습관 하나가 세탁기의 수명을 몇 년씩 늘려주고 냄새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장 수리비를 생각하면 평소 관리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윤미화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매일 많은 양의 빨래를 하셔야 했습니다. 유니폼, 앞치마,
행주 등 기름때가 많이 묻은 빨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탁기 관리에 대해 잘 몰라서 빨래만 돌리고 문을 닫아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세탁기에서 심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섞여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식당 유니폼에서 냄새가 나면 손님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큰 고민이었습니다. 세제를 많이 써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빨래 후에도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세탁기 수리를 위해 온 기사님께서 몇 가지 관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탁 후 문을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습한 환경이 곰팡이와 세균 번식의 주원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세탁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문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탁 전에는 빨래에서 큰 이물질들을 미리 제거하고 기름때가 심한 것들은 미리 간단히 헹구고 넣었습니다. 세탁망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주나 걸레들은 세탁망에 넣어서 빨면 세탁기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부분에 오염을 묻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제도 적정량만 사용하고 과도한 사용은 피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습관을 유지하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고 빨래에서도 깨끗한 냄새만 났습니다. 식당 유니폼도 항상 산뜻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세탁기 자체의 컨디션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진동이 심했는데 관리를 잘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들이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세탁기를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매일 세탁 후에는 문을 열어두고 정기적으로 세탁기 내부를 점검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세탁 후 30분 이상 문 열어두기, 세탁 전 이물질 확인하기, 세탁망 활용하기, 세제 적정량 사용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세탁기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탁기 문을 바로 닫아두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 세탁 후에는 꼭 문을 열어두시고 세제통과 유연제통도 함께 헹궈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탁기는 우리 일상과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가전제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냄새 없는 깨끗한 세탁기와 함께 마음의 평안까지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탁기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고 숨겨진 오염 구역을 청소하며 올바른 3단계 청소법을 실천하고 잘못된 방법은 피하면서 일상적인 관리 습관까지 기르신다면 세탁기는 오랫동안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세탁기 새로 사야 하나라는 걱정 대신 아직도 이렇게 잘 쓰고 있어라는 자부심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빨래와 함께 자신감도 되찾으시고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올바른 방법만 있으면 세탁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함께 지켜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